스타를 읽어드립니다. 안지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스타 미스터트롯2의 탑7입니다. 지난 3월 16일 시즌2 탑7이 탄생했습니다. 최종 시청률은 24%.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들의 후일담 스페셜 무대가 방송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타까운 건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자 간담회라든지 이런 탑7 어떤 인터뷰 자리도 없었어요. 대신 이 TV조선 자사 언론사와는 인터뷰를 나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탑7이 된 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현재 지내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위를 차지한 안성훈입니다. 새로운 지인의 탄생이죠. 인생곡으로 패티김의 그대 내 친구여를 선곡해 1위에 올랐고요. 5억 상금을 비롯해 각종 특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1년 KBS 전국노래자랑 강원도 원주시편 최우수상을 받은 지 2012년 트로트곡 오래오래로 데뷔를 했죠. 10년 차가 넘었지만 이 소속사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수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 미스터트롯 시즌1 직장부로 출전을 했는데 당시 결국은 탈락을 하고 말았죠. 누구랑 싸웠죠? 이찬원 씨와 붙었습니다. 이랬던 안성훈 씨. 시즌2에 참여해서 우승까지 거머쥐어 재도전의 전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성훈 씨, 경연을 치르면서 다소 무대 기복이 있다는 평도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안성훈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대를 앞두고 항상 불안한 데다 기복이 심해 이번 경연에서도 1등과 꼴찌를 오갔다면서 힘들 때마다 동료들이 먼저 와서 약을 자처해줬다. 근데 제가 볼 때 안성훈 씨는 정말 기복이 많지는 않은 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만큼 그가 느낀 부담감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고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앞선 무대보다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면 기복이 심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 정도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우승까지 거머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안성훈 씨, 박서진 씨와의 1대1 데스매치 잊을 수 없죠. 그때 조항조의 돌릴 수 없는 세월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선곡에 대한 후일담을 밝혔습니다. 바로 경연 최종 8위에 오른 송민준 씨의 추천곡이었다고 해요. 제가 록이나 발라드 느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못 해봤는데 형이라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다고 얘기를 했고 이 무대 이후에 시청자 인기투표 1위로 올라서면서 그때부터 우승자에 근접한 향기를 내기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준결승 1위로 그를 올려놓은 신곡 미션 싹 가능 역시 그는 동료들의 지원 사격으로 자신감을 얻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얘기를 했죠. 힘들 때마다 동료들이 먼저 와서 약을 자처해줬다. 이런 거예요. 본인이 힘들 때마다 이런 동료들의 격려와 응원이 약이 됐다는 얘기죠. 미스터트롯 1, 2 통틀어 제가 부른 노래 중 가장 빠른 비트였고 신나는 노래를 혼자서 부른 것도 처음이라 힘들었다. 나상도가 밝은 노래 전문가니까 조언을 많이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안성훈 씨, 향후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을까요? 탑7 스피노프 예능 외에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도 출연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조선의 사랑꾼 출연하려면 결혼해야 되는데 근데 결혼까지는 아니고 MC를 볼 수도 있으니까 안성훈 씨, TV조선의 여러 예능에서 향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소감을 전합니다. 곁을 지켜준 동료, 재도전해줘 고맙다고 격려해준 팬들 모두 성훈이 만극, 이 성훈이 만극인데 안성훈의 이름을 차용한 거죠. 성훈이 만극이라면서 탑7은 물론 미스터트롯2에 출전한 많은 친구들과 함께 무대를 펼치며 진정한 형제애를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 다음 2위 박지현 씨입니다. 활어보이스로 처음부터 눈길을 끌어서 예심 지인이었죠. 이 활어라는 수식어는 엄마와 수산업에 종사한 이력 때문이고요. 박지현 씨는 이렇게 소감을 냅니다. 10년 전 엄마랑 목포 아패대교 근처에서 2평짜리 가게 열고 생선 손질에 판매하기 시작할 때 제 두 손은 온통 비늘과 가시에 찔려 엉망이었거든요. 지금은 눈 감고도 하죠. 홍어 손질은 목포에서 제가 1등. 이제 목포 바다를 떠나 트로트의 바다에 나왔으니 무대에서 펄떡펄떡 뛰어볼랍니다. 이 활어보이스를 계속 보여주겠다는 자기 다짐입니다. 그런데 예신 방송 이후에
마스터인 장윤정 씨와 같은 소속사 연습생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죠. 그때에 대한 심경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는 것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기 최면도 걸어봤지요. 그때 미스터트롯2에 함께 해주신 나상도, 안상훈 형님 등이 이런 것도 금방 지나간다. 최선을 다하는 무대 계속 보여주면 언젠가 대중의 인식도 바뀐다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버티는 힘이 됐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화제를 모았죠. 예심진이었을까요? 그때부터 우승 후보 얘기 나왔는데 그런 끝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스포트라이트가 오자마자 논란이니까 심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거에 대한 힘을 북돋아줬고 결국 실력으로 증명해서 최종 2위까지 차지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결국 박지현 씨 처음에 나와서 부른 노래가 뭐였죠? 못난 놈이었습니다. 이런 박지현 씨가 미스터트롯 시즌2 2위에 오르면서 잘난 놈이 된 거죠. 그 소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닦아놓으신 길에 묻어가며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던 못난 놈이 이렇게 트로트의 바다에 나와 잘난 놈 된 것 같아 감사하죠. 미스터트롯2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펄떡펄떡 신선한 노래 택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3위 진혜성 씨입니다. 우승부 출신이에요. 아무래도 타사 오디션 프로그램 1위였기 때문에 우승을 해도 본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등수보다 값진 등수예요. 본인이 우승부 출신이어서 부담도 굉장히 크고 하지만 화제성, 시청률을 따져봤을 때 미스터트롯2에서 3위에 오른 게 결국 타사 오디션 우승에 오른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승에서 공개된 마스터 점수가 최하위여서 진선미안에 들긴 틀렸다 생각했지요. 내내 연습하느라 덜 자고 덜 먹고 모든 걸 쏟아냈다 했는데 아직 부족했구나 하고 더 노력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점수표에 나타난 제 이름이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울컥했지요.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우승자 출신이란 타이틀 때문에 정말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는 말도 있듯이 제대로 된 길을 찾기 위해 도전하고 스스로의 벽을 깨야 제가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진혜성 씨를 3위로 이끈 이 원동력 무엇이었을까요? 팬덤입니다. 상대적으로 마스터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이 팬덤이 결집된 시청자 점수가 포함되면 등수가 쭉쭉 올라갔어요. 탑7이 출전한 결승에서 7위에서 온라인 응원 투표에선 4위를 기록하더니 국민 문자 투표에서 34만 표를 얻으며 최종 3위였죠. 이거에 대해서 진혜성 씨는 이런 소감을 전합니다. 제가 마음은 많은데 표현을 제대로 못 해서 그렇지 진짜 국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뭐 있겠습니까? 원하시는 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 주는데 제가 뺄 거 없다, 숨길 거 없다, 다 보여드리겠다는 새로운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자, 다음 4위 나상도. 나상도 하면은 사전 5기의 신화죠. 왜죠? 이 미스터트롯2가 5번째 오디션 프로그램 도전이었기 때문이죠. 자, 나상도는 뭔가 될 듯 하면서도 좌절해야 했던 그 모든 과정이 미스터트롯2를 위한 준비의 시간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토록 염원하던 탑7에 오른 지금 미스터트롯2는 제 생애 마지막이자 최고의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다고 떠올렸습니다. 2011년 쌍쌍이라는 노래로 활동하다가 몇 개월 만에 접었습니다. 자, 그런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내용을 담은 이 벌떡 일어나로 활동을 재개했고요. 2020년엔 SBS 트롯신이 떴다 해서 준우승을 거머쥐면서 가수 나상도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죠. 그때도 나상도 씨의 목표는 미스터트롯2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스터트롯2가 할지 안 할지도 기약 없던 때였지만 제 인생 마지막 오디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했다고 당시를 떠올렸고요. 경연을 부를 곡을 20곡 정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 오디션 만만치 않았죠. 예심을 통과하고 나니까 20곡 중에 남은 곡이 불과 2~3곡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 그 이유야 막상 부르려고 하니까 아닌 것 같아서 버리고 내가 부르려고 했는데 다른 출연자가 불러서 화제를 모아서 부를 수 없어서 버리고 그래서 남은 곡이 2~3곡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돌파구를 찾는 과정이 나상도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트롯2를 통해 진짜 나상도를 찾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즐겁고 밝은 노래로도 심금을 울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소중한 경연이었습니다. 돌고 돌아 이제야 제 옷을 입었다 할까요? 제 신곡처럼 앞으로도 저를 콕콕콕 기억해 주세요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다음 5위 최수호입니다. 트롯 밀크남이죠. 저희 올데스타는 최근에 현철 선생님이 최수호가 결승전에서 부른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을 너무 감명 깊게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최근에도 최수호 씨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일단 최수호 씨 일본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미녀 신동으로 각광을 받았죠. 그런데 한국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한국의 어를 알아야 된다며 이런 부모님의 권유를 받고 SBS 스타킹의 미녀 신동으로 출연을 했고요. 중학교 때부터는 한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소리를 배웠습니다. 2019년 전국 학생 국악경연대회에서 판소리 부문 최우수상도 받았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죠. 최수호 씨, 마스터 점수에서는 내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최수호 씨는 이렇게 떠올립니다. 경연이라 경쟁이 치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평생 가족처럼 남을 형, 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일본에서 사업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온 이후에는 떨어져 살았거든요. 두렵기도 하고 울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미스터트롯2에서 만난 형들이 큰 버팀목이 되줬죠. 이렇게 최수호 씨, 본인의 업적보다는 내가 여기서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준 이 동료들, 형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수호 씨,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정말 경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계속 뒤척였다고 하는데 그때 형들이 나섰다고 합니다. 진욱이 형이 음정 박자 신경 쓰지 말고 그림을 그리듯 해봐라 하는 말씀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길병민 형도 진정성 있게 제 이야기를 부르라 했고 추혁진 형도 박자, 강조, 조절 같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윤준엽 형도 큰 의지가 됐지요. 이 최수호 씨, 실력으로 인정받았지만 귀여운 외모도 인기에 크게 한몫했습니다. 뽀얗고 아기 같은 피부 때문에 이 밀크보이라는 별명도 붙었는데 어린 시절 부모님이랑 일주일에 서너 번씩 노래방에서 트로트를 마음껏 불렀거든요. 이제 한 가족처럼 끈끈해진 미스터트롯2 형 동생들과 마음껏 트로트 부르며 트로트 수호자로 거듭날게요 라는 나름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다음 6위 진욱입니다. 과거 신동이었거나 최근 앨범을 냈던 이 샛별부 출전자로 나섰는데 본선 1라운드 팀 미션에서 진으로 눈도장을 받았습니다. 8살 때 1집 앨범을 냈던 트로트 신동 출신이에요. 그리고 9살 때 남인수 가요제 출전에 청소년부 최우수상을 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그 후에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진욱 씨가 다시금 미스터트롯2를 통해 트로트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된 거죠. 그 소감은 이렇습니다. 돌고 돌아오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연어처럼 트로트의 품으로 돌아왔네요. 불러주는 곳은 없었지만 노래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아 자비로 미니 앨범도 내봤었거든요. 이렇게 무대에 서서 마음껏 노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진욱 씨, 왜 이런 트로트 신동이었음에도 긴 공백을 갖고 한동안 노래를 접어야 됐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대에 접어들면서 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아버지가 간암으로 투병하시면서 생계를 짊어져야 했죠. 공사판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 사이 노래를 향한 제 꿈은 접어들 수가 없었죠. 살아야 하니까요. 자, 이랬던 그가 30대를 앞두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릴 때처럼 마냥 빠져들었던 트로트에 대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고요.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미스터트롯2 공고를 보자마자 지원했어요. 하늘이 저를 버린 건 아니구나 생각했죠. 노래하는 동안 제가 행복하고 듣는 사람들도 즐거워하잖아요. 그거면 됐죠. 이게 맞습니다. 당신은 노래를 왜 하나요? 했을 때 노래할 때 내가 행복하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는 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즐거워한다. 사실 가수에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즐거움이 있을까요? 오랫동안 노래를 부르지 못했던 진욱 씨는 이것을 이미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 7위 박성원 군입니다. 탑7의 막내죠. 이제는 중학생 1학년이 됐습니다. 마스터 1심 엄해로 굉장히 탄탄한 실력을 보여줬고 이때 순간 시청률 최고의 1분을 2번이나 차지했습니다. 히든싱어에서 우승자로 이름을 날렸죠. 그래서 리틀 송가인이란 별명도 있었습니다. 도전하면서 정말 생각의 깊이와 폭이 상상 이상으로 넓어졌어요. 1대1 데스매치에서 패하고 추가 합격되면서 진짜 짧은 인생이었지만 많은 것을
깨쳤습니다. 정말 이 어린 친구가 리틀 송가인, 아니 송가인까지 이기고 히든싱어 우승을 했던 그 자신감이 충만했을 텐데 떨어졌어요. 데스매치에서 1대1 대결에서 패했어요. 그랬으니 거기서 느끼는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절치부심하면서 더욱더 실력을 끌어올렸다는 거죠. 하지만 박성훈 군, 아이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지탱하는 데 가장 큰 힘을 준 건 바로 아빠였어요. 가장 자신 있는 것도 맹신하지 말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아빠가 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선곡도 제작진 제안보다는 아빠의 말씀을 고집했거든요. 이후부터 작가분들 말씀도 수용하고 제작진과 협의하면서 제 도전의 수준을 한층 더 높였던 것 같아요. 그쵸?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의 말처럼 절대적으로 힘이 되는 건 없죠. 일단 제작진도 이거를 수긍을 해준 거예요. 아이니까. 그게 네가 마음이 편하고 그걸 네가 잘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라 해준 거죠. 근데 떨어졌죠. 경험을 해보고 느낀 걸 거예요. 아, 이게 전문 분야라는 게 있는데 아빠의 말이 전부가 아니구나. 아빠가 신이 아닐 수 있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작가분들 말씀도 수용하고 제작진도 협의했다. 이렇게 해오니까 박성훈의 맞는 곡이 뭔지, 이 노래는 어떻게 부르는 게 맞는지를 스스로 체득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또 성장한 박성훈 군은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을까요? 장윤정 마스터님이 제 데스매치 후에 화려한 공작새에 깃털 하나 빠진 느낌이라고 평해주신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버지가 학생의 본분은 우선 공부라고 강조하셔서 학교 생활에도 최대한 충실하려 하고 있거든요. 이번 경연에서 솔선수범하는 형, 삼촌들을 보면서 더욱 깨달은 게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건 기본이고 인성, 공부, 모든 면을 두루 갖춘 올바른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 읽고서는 이 인터뷰 내용 읽고 참 잘 자라고 있구나. 바른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스트롯2 탑7에 들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가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직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충실해야 되고 노래는 기본이고 인성, 공부 모든 면을 두루 갖춰야 된다. 오히려 이 경연과 그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박성훈 군이 가수 박성훈이 아니라 인간 박성훈으로서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탑7이 경연 후에 느꼈던 바, 그리고 현재 그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자, 조만간 그들의 이런 간담회 자리 혹은 탑7의 새로운 스핀오프 프로그램이 준비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때 제가 또 현장에 갈 것 같으니까 그때 만나게 되면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